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14.1도, 구미 10.1, 안동 11, 포항 17.6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올라갔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를 비롯해 경북 지역은 23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리다, 동해 남부 동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경북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얼마 전 대구교육청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인 학교폭력 실태 조사로 학교폭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폭력 빈도와 피해자 수 등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응답을 강요하거나 대리응답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조사에서도 엉터리 조사가 반복됐습니다. 조사 컴퓨터 자료를 불러내서 신생이 주민등록번호로 그 개인인증번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잘 모르잖아요, 주민번호를. 네. 그럼 당연히 옆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여놓은 거죠. 이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조사 참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피해 응답률은 낮아 교육부의 학교폭력 부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표로 드러난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학교폭력의 빈도를 알려주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학생 10,000명당 45.5건으로 평균보다 50%나 많아 1위였고 피해 학생 수 1위, 가해 학생 수 3위 등으로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이 가장 적고 피해 학생도 대구의 절반 수준인 제주는 학교폭력 평가에서 7위에 그쳤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이라든지 피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참여율, 교사 연수, 학부모 참여율 이런 것들이 평가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것들이 평가 지표로 설정됨으로써 평가 결과에 왜곡을 가져왔다. 더군다나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주는 특별 교부금이 많게는 연간 120억 원이나 차이가 나 형식적인 평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노름 평가는 학교폭력 실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 지표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피아노 100대를 동시에 연주하는 2세 콘서트가 오늘 저녁 대구 화원유원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처음으로 들어온 장소가 달성 화원유원지가 있는 사문진 나루터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나루터가 있던 대구 화원유원지. 낙동강이 굽이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특설 무대가 설치되고 피아노 100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00명의 연주자가 한꺼번에 피아노 100대를 연주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바로 이 장소에서 피아노 99대를 동원해 콘서트를 열었던 임동창 씨가 올해는 직접 연출을 맡아 공연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클래식 전공자가 많아가지고 클래식, 그다음에 우리 음악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악, 그다음에 대중의 음악인 가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잡았어요. 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텀이 지난 1900년 3월 26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들여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로 달성군 개청 100주년도 함께 기념합니다. 사문진 나루를 통해서 대구로 들어가는 여기가 딱 그 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에는 그야말로 피아노의 그 고장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또 오늘 저녁 7시부터 화원유원지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리는 피아노 100대 콘서트는 기획의 독창성과 의미, 작품성 등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 시민들의 염원인 KTX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신역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둘, 셋.
포항의 KTX 시대를 예고하는 신역사 건설공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272억 원을 들여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포항도 이제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됐습니다.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한 신역사 건물은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췄고 장애인과 임산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내년 말 포항의 KTX가 개통되면 포항 서울 간 이동 시간이 현행 5시간에서 2시간 2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신포항역이 되면은 2시간 20분대로 KTX로 서울까지 왕래하실 수 있어서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KTX 개통은 포항의 도시 위상을 올리고 물류와 관광 등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동해안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기업 유치라든가 또 인력 유치 그리고 해양 관광을 통해서 포항의 지역 경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포항에는 KTX와 함께 2018년까지 울산과 삼척을 잇는 철도가 놓이는 등 5개 철도 노선이 연계돼 포항이 명실공히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한 공공기관이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혁신도시 조사원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한 공공기관은 대구 혁신도시와 경북 혁신도시만 각각 2개일 뿐 나머지 지역은 1개이거나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예산 부족, 이전 대상 기관의 기피 심리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섬유 의복 업종의 공장 용지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음식료와 목재, 종이,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의 공장 용지 면적은 모두 늘었지만 섬유 의복 업종은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대구의 전체 공장 등록은 46%가 늘었지만 섬유 의복 업종의 공장은 오히려 12%가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는 지난달 대구 경북 105개사의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0.85% 상승해 48조 2,9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세 등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진 때문으로 한국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달 대비 각각 29.5%와 14.1% 감소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 1, 2급의 15세 이상 주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19만 1천여 명으로 이 보건소에서 동별 또는 대상자별로 날짜를 지정해 접종합니다.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지정한 동별, 대상자별 접종 일정에 맞춰 주민등록증과 장애인증을 갖고 보건소를 찾으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의 불법 폭력 시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금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 사이에 해마다 적게는 100여 건에서 많게는 300여 건의 집회 시위가 있었지만 불법 폭력 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 2010년에 7건, 지난해 1건의 불법 폭력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제2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23개 시군 9천여 명의 임원과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육상과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20개 종목의 경기가 김천 종합운동장 등 22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개회식에서는 마칭밴드 공연과 LED 퍼포먼스,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2013 대구 나눔 대축제가 오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다양한 나눔과 사회복지 관련 홍보 부스와
임종과 장애, 노인과 임산부 체험행사장이 오전 10시부터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 기업이 성금도 기부하고 나눔의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WE 와이너리의 레드와인이 지난달 말에 열린 제1회 대전 와인 트로피 행사에서 실버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2,635종의 와인이 출품해 103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최우수 등급인 그랜드 골드 메달에는 호주 바로사타워 슈레즈 프리미티보 등 레드와인 2종과 독일의 리슬링 알테레벤 트로켄 등 화이트와인 5종이 선정됐습니다. 영천시는 전국 최고 포도 주산지로 지난 2008년부터 10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영천 와인학교를 건립하고 소규모 와이너리 18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공동 브랜드 CL을 개발하는 등 와인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첫 주말입니다. 대체로 맑아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쌀쌀한 아침과 달리 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약간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내일은 하늘 표정이 어둡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에 포항과 경주 등 남부 동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겠고 저녁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늦은 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27도로 약간 덥겠습니다. 상주 9도, 구미 10도로 꽤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봉화 5도, 의성 9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올라 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저녁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내일은 가을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